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적중 여부에 관계없이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비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국어교육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설정하시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점수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적중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적중이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미리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적중의 개념이죠. 그렇죠? 정의죠. 근데 그런 적중이라는 거는 국어 교육학적으로 어떤 용어로 정의할 수 있냐면 내용 스키마라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배경 지식, 내용적인 배경 지식을 내용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스키마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이 내용이 완벽 숙달 및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하고 거의 일치할 것이라는 굉장히 뭐랄까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보잖아. 만약에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대강 봤어.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 그건 내용 스키마가 될 수 없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맹점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주의사항이 있잖아. 복용상의 주의사항.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의사의 책임이지. 그치? 그런데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적중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적중 지문을 알려주면서도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그것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용 스키마 말고 문학이나 독서에서 또 크게 중요한 것이 바로 형식 스키마. 이게 뭐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구조. 뭐 비교대조 구조니 문제 해결이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강사들이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적인 형식 스키마는 오히려 잘 몰라도 대강 대입해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해. 그럼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다른 것도 말씀드릴 텐데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용 스키마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겠니? 아니면 형식 스키마를 다듬는 게 더 효율적이겠니? 그렇지. 뭔가 지뢰밭이 엄청나게 많은 이 내용 스키마보다는 이건 완전 제끼라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약간 서브적으로 미루라는 거고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밀어 뭐 짜투리 시간에 가볍게 보든 이동 시간에 가볍게 보든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이 내용 스키마를 메인으로 공부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 스키마가 거의 다 다져진 상태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태에서는 내용 스키마를 해도 괜찮아.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해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처음 보는 유튜브를 막 검색해가지고 뭐 적중 예상 지문 나와 있대. 어? 형식 스키만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 그런데 내용 스키마에 그 맹목적으로 이걸 한다. 그럼 여러분 1년 농사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99%가 지금 잘 모르는 스키마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스키마는 바로 전략 스키마입니다. 전략 스키마.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사실은 이원준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전부터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인지주의라는 걸 굉장히 깊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인지주의. 인지주의는 지금 뭐 길게 얘기할 순 없고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거듭하다가 제안한 개념,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전략 스키마인데 이 전략 스키마란 뭐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국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만 하면 되느냐? 출제자가
출제자가 의도한 거를 우리가 미리 찾아낼 수 있으면 돼. 우리가 미리 그거를 의도를 간파할 수 있으면 된다고. 간파. 사실은 국어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간파하고 빨리 캐치하는 게 수능 국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 어때? 걔가 무슨 얘기를 할지 딱딱 들어오지, 그치?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근데 안 친한 애들이 얘기할 때는 어때? 이해가 잘 안 되지. 이 출제자는 불행하게도 우리랑 안 친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안 친한 사람들이야.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걔네들하고 처음부터 친했나를 생각해봐. 분명히 처음부터는 안 친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친해지게 됐나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의 성격, 습관, 그리고 얘네들과의 추억, 그리고 얘네들과 같이 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스처를 하더라도 아, 얘가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떻고 감정 상태가 어떻고 다음에 어떤 말을 할 것 같고 이런 게 다 들어오게 되지, 그치? 그거를 종합한 게 전략 스키마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내용 스키마도 좋고 뭐 형식 스키마도 좋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독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독서에서는 뭐 문학도 마찬가지야. 필자가 필자가 뭘 말하려고 하나? 필자가 뭘 말하려고 하나? 뭘 강조하려고 하나? 이거를 가장 메인 테마로 삼아야 돼.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연한 걸 잘 안 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문 철학 지문을 읽는다. 인문 철학 지문을 읽는다. 그러면 뭐 처음 보는 철학자들이 나와. 철학자들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롤즈가 나와. 롤즈가 나와. 혹은 뭐 데카르트가 나와. 혹은 뭐 칸트가 나와. 뭐 니체가 나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럼 얘네들이 뭘 얘기를 하려는가? 우리가 어떤 친구하고 안 친할 때는 얘네들이 쓰는 어법이나 말을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지, 그치? 그러면 그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집중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얘가 뭘 얘기를 하나를 생각해 봐야 돼. 독서도 똑같아.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냥 단순히 어휘가 어려워서, 문장 구조가 어려워서, 아, 어렵다. 이 생각이 먼저 들면 안 돼. 당연히 어렵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안 친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런 안 친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워. 그러면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감정 상태가 더 중요해.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분명히 본문을 읽다 보면 지금 출제위원이 강조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이거 중요하다라는 사인을 주는 게 분명히 있어. 그게 어느 걸로 드러나냐면 접속사 같은 거.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복을 해. 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예외적인 걸 얘기를 한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하겠지. 이런 걸 위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인문이든 과학이든 다 상관없이 풀 수가 있게 돼요.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다 강의를 들어오셨을 테니까, 그죠? 그거를 엑기스적으로 녹여서 전략 스키마라는 단어로 녹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문학은 쉽게 얘기해서 뭐 고전, 현대, 뭐 시, 소설 다 똑같아요. 해당 인물이 해당 인물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인지, 어떤 성격인지 이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야말로 문학이라는 것도 안 친한 애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하는 거야. 사실 독서와 문학의 차이점이 뭐냐면 독서는 안 친한 애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문학은 안 친한 애가 지네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다시 뭐라고? 독서는 우리랑 안 친한 애가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고, 문학은 우리랑 안 친한 애가 지네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둘 다 안 친한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려는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독서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고, 문학 같은 경우는 지네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해당 인물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인지 체크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얘네가 뭐 문제 상황이 터졌다, 뭐 갈등 상황이 터졌다. 근데 어떤 애는 되게 침착하게 대처를 했어. 그럼 얘 성격은 어때? 굉장히 침착한 성격이야. 그럼 만약에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 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를 하겠지. 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 나와. 그게 보기 문제고, 다 끝난다는 거야, 그게.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터졌어. 근데 막 긴장하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해. 그럼 걔는 성격이 어떤 거야? 뭔가 침착하지 못한 거지. 또 어떤 애는 막 반성을 해. 반성을 졸라 해. 성찰을 하고. 그럼 걔 성격은 어떤 거야? 성찰적인 거야. 그냥 그것뿐이야. 그거를 체크하고 그게 문제 속에서 어떻게 녹아나는지를 체크하면 돼. 그러면 뭐야? 안 친했던 애들이 친하게 돼. 익숙하게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은 우리랑 안 친한 사람들이 주는 정보를 마치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팍팍 캐치를 하면 돼. 다행인 점은 뭐냐면 이 안 친한 애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뭔지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이런 걸 분석하시면서 대체 얘네들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지를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뭐 강사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전략을 얘기해 줬을 건데, 그분들은 애석하게도 이런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내용 스키마가 있다, 형식 스키마가 있다, 그냥 너네는 머릿속에 때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때려 넣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했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뭔가 매끄럽게 만들어야 돼, 사고 과정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본질적인 공부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전략 스키마를 다듬었으면 좋겠다. 형식 스키마를 다듬었으면 좋겠다. 내용 스키마보다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후순위로 빼달라. 공부 방향 자체를 그렇게 잡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선생님들이 찍어준 내용 스키마에 집중을 해도 괜찮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